물리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인물은 뉴턴일 겁니다. 뉴턴은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물리학의 거장이라서? 인류 과학 발견사의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뉴턴은 한 시대의 관념 체계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뉴턴 이전 시대의 인류는 거칠고 사나운 자연 아래 생존을 부지하기 힘들었던 굉장히 취약한 종이었지만 뉴턴은 그런 거칠고 사나운 자연을 통제 가능한 무엇으로 본 겁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부터 해변가의 밀물과 썰물, 달과 지구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종이에 쓴 몇 가지 법칙에 모두 부합한다. 즉 뉴턴에게 있어 자연이라는 것은 수학으로 계산 가능할 수 있는, 그렇기에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밀 가능한 시스템이었었죠. 이런 관념의 토대 아래 후대 인류인들은 자연계의 수많은 현상을 규명하는 법칙들을 찾아내게 됨에 따라 자연을 통제하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역학적 현상의 근본이 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칠판으로 넘어올게요. 뉴턴 운동 법칙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1법칙과 2법칙 두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은 다른 말로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힘이라는 물리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정의하기를 운동의 원인으로 보아요.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형시켜주는 원인으로서 그게 힘이고, 힘은 영어로 force이기 때문에 앞 글자 F를 따서 기호를 지칭을 하며 단위는 N을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해 운동의 원인은 바로 힘이다. 근데 여러분, 꼭 물체 하나에 힘이 하나만 작용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의 힘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작용하는 여러 개의 힘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법칙을 도출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힘을 아예 하나의 힘으로 퉁쳐버리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알짜 힘의 함량이라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에 1뉴턴의 힘이 오른쪽으로, 3뉴턴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4뉴턴만큼의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돼요. 이처럼 같은 방향의 힘은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반면 3뉴턴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1뉴턴이 왼쪽으로 작용한다면 이 경우에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2뉴턴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이처럼 반대 방향의 힘은 빼주면 됩니다. 물리학 원에서는 1차원 상황에서의 힘의 합력을 구하는 정도의 문제만 나와요. 이 정도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라는 원인에 의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따른 정량적인 관계를 표현한 식이 바로 그 유명한 F는 MA이죠. 이 식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 질량은 영어로 mass이기 때문에 앞 글자 M을 따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질량이 M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한다면 그때 물체가 보이는 결과,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라는 결과를 잇는 관계식이 바로 F는 MA라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질량이 M인 물체에게 힘 F가 작용하면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가속도 값을 가지고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이며 그때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게 바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식을 토대로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에 답변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가속도와 힘의 관계. 여러분, 물체에 주는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커지겠죠? 가속도와 힘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질량이 무거운 물체일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줄어들겠죠? 이때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져야 좌변값, 힘의 값 일정하다라는 게 만족이 되죠. 이 관계식을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시간 속도 그래프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죠? 그렇죠. 가속도였죠. 힘 F를 주었을 때 물체의 가속도가 이렇게 기울기로 표시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 선생님이 힘을 EF를 준다면 그때는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될까요? 완만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가팔라져야겠죠? 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라 가속도 값이 커지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질수록 그 값이 크다는 걸 의미하므로 힘을 2배를 준 만큼 기울기는 더욱 가팔라집니다. 그러면 3배의 힘을 주면 이 파란색 그래프 기울기보다 더 가팔라지겠죠. 질량이 M인 물체에 힘 F를 적용한 결과 생기는 변화 추이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질량만 2배로 늘린 경우에는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될까요? 완만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왜? 질량이 무거울수록 가속도는 반비례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질량이 2배가 되면 그만큼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질량이 3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 완만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속도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운동체 2법칙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용 운동체 1법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운동체 1법칙은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뉴턴 운동체 1법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일 때의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방금 여러분이 공부했던 운동체 2법칙에 의거하여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이때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가속도의 정의 시간 대비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속도의 변화가 0인 운동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정지에 있는 경우, 물체가 정지에 있는 경우는 0m/s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니까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등속 운동. 가령 3m/s로 움직이던 물체가 계속 3m/s로 가는 경우도 역시 속도 변화는 0입니다. 그래서 운동 제1법칙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한다예요. 다시 아까 여러분이 힘이라는 것은 물리에서 정의하기를 운동의 원인이었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바꾸어주는 원인 힘이 없다면 그 물체는 정지에 있다면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자신의 속도를 유지한 채 운동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힘이라는 게 없으면 운동을 바꾸어주는 어떤 무언가가 없다면 물체는 계속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갈릴레이는 이를 두 글자로 관성이라고 정의하였어요.
이 관성,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물체마다 관성의 크기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역시 성격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라는 성질이 물체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공과 볼링공이 있다고 할게요. 탁구공과 볼링공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공을 결국에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공을 멈추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t로 똑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탁구공이든 볼링공이든 운동 스타트, 운동 피니시까지 속도의 변화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 속도 똑같았고 결국 마지막에 둘 다 정지하게 되면 속도, 나중 빼기 처음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속도가 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둘 다 t로 똑같았습니다. 결국 볼링공과 탁구공은 이게 같다라는 건데 이 값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속도죠. 시간 대비 속도 변화. 두 물체의 가속도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올 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탁구공, 볼링공 누구를 더 멈추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탁구공을 멈추는 게 더 쉽죠. 탁구공보다 볼링공을 멈추기가 어렵다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탁구공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세서 그럴까? 볼링공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세서 그럴까? 뭘까요? 그렇죠. 볼링공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세다 보니 우리가 더 정지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탁구공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볼링공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쉬웠던 거죠. 결국 관성이라는 것은 볼링공의 경우가 탁구공의 경우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구공을 멈추게 하기까지는 이만큼만 힘을 주었어도 가능했는데 볼링공은 이만큼이나 주어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운동 제2법칙 F는 ma를 토대로 또 다른 대소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은데 들인 힘의 크기가 볼링공이 크다는 건 이 질량 값은 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볼링공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은데 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다는 건 그만큼 질량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니까 질량은 볼링공이 탁구공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등식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질량이 곧 관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곧 관성. 볼링공의 관성이 탁구공보다 크고 볼링공의 질량이 탁구공보다 크잖아요. 비슷한 부등호식 이 관계를 유추를 통해 질량이 곧 관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성격입니다. 그 추상적인 성질을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을 해야만 뉴턴은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계산 가능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뉴턴은 그 추상적인 관성이라는 성격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 질량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거예요. 이해됐죠? 질량은 곧 관성입니다. 다시 말해 질량이 큰 물체는 관성이 큰 물체다와 똑같은 뜻이고 반대로 관성이 작은 물체는 질량이 작은 물체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이제 구현됐는지는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단원과 연계돼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옥상 달빛의 달리기라는 노래예요. 달리기. 우리의 인생이 마치 달리기와 같죠. 우리 모두 각자 달리는 속력, 가고자 하는 방향, 다다르고자 하는 목적지가 모두 다르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미래를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인생이란 레이스를 달리다 보면 때로는 변화를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관성이라는 개념, 관성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자연의 기본 습성, 자연은 변화를 거부할까요?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변화를 거부하겠죠. 관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추구하려는, 변화를 거부하려는 습성이에요. 그런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역시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하게 돼요. 우리 역시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낯선 느낌, 의심과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씨앗이 되어서 때로는 그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의 어두운 그늘에 매몰된 채 현실에 안주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나의 발전을 위한다면 여러분들은 발전을 하고 싶지 도태되고 싶진 않잖아요. 내 발전을 위한다면 그런 변화에 따라오는 거부, 부정적 감정의 리스크를 감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기회가 돼요. 변화는 영어로 change라고 하죠. 그리고 기회, chance. 변화와 기회는 이런 사소한 글자 한 끗 차로 완전히 다른 뉘앙스의 단어가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관점의 차이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서 힘들지언정 절대 멈춰설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세월이 돌고 또 돌듯이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이지만 그 섭리에 얹혀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한 줄기의 유선과도 같아서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화살표와 같은 직선과도 같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기 유성처럼 반짝이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달리기를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숱하게 찾아올 변화의 순간 주저하게 되고 쓰러지고 싶을 때 옥상달빛의 달리기라는 노래를 통해서 한 번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